네, 안녕하세요. 태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은 태블로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급 계산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날짜 계산식과 그리고 세부 계산식, 테이블 계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에 사용될 워크북은 현재 화면에서 공유되고 있는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나 다운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10.3 이전 버전을 사용하셔서 파일을 여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데스크탑에서 샘플로 제공되는 슈퍼스토어 데이터에 연결하시면 오늘 교육을 따라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중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Q&A 창에 적어주시면요. 현재 패널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송 시간 시트로 넘어오시고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샘플 슈퍼스토어에 보면 날짜 정보에 대해서 주문 일자와 배송 일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객이 주문을 해서 언제 배송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고객 주문에서 배송되기까지 배송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각각의 주문에 대해서 보기 위해 주문 번호를 행으로 추가했고요. 다음에 언제 주문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문 일자라는 필드를 이제 행에 추가할 텐데요. 추가할 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서 필드를 끌고 오시면 어떤 형태로 이 날짜 정보를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그 중에 연도, 월, 일이라고 되어 있는 YMD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연도와 월, 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배송 일자도 YMD 형태로 화면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10706이라는 주문 번호를 가진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 2014년도 4월 19일에 주문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제품이 배송되기까지는 약 4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대조를 하면 뭐 며칠이 걸렸다라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주문 번호에 대해서 배송되기까지의 시간을 알기 위해 계산된 필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필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상에서 이 세모 모양을 클릭하시면 계산된 필드 만들기가 있고요. 또는 화면 공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동일한 계산된 필드 만들기 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식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펼쳐보시면 태블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고 각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에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날짜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날짜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함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datediff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datediff라는 함수는 두 날짜 필드 사이의 차이값을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제일 먼저 배송 기간을 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datediff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오른쪽 설명에서 보실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차이를 볼 것인지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저는 분으로 그리고 차이를 알고 싶은 두 날짜 필드를 하나씩 끌고 오겠습니다. 직접 필드명을 키보드로 쳐서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해당 필드를
끌고 오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배송 기간, 분이라는 필드가 이제 측정 값에 생성이 되었고요. 이 정보를 행으로 가져오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불연속형으로 변경을 해주면 각각 배송 시간 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계산한 이 분을 가지고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는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새로운 계산된 필드 만들기. 이번에는 배송 기간,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분을 60으로 나눠주면 될 텐데요. 이렇게 단순히 60으로 나누면 아무래도 소수점까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정수만을 뽑아내는 integer, i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계산식을 묶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서 96시간, 288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보고 싶었던 방식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는지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단순히 이 시간 필드와 분 필드를 붙이게 되면 당연히 안 맞겠죠. 이 96시간이 결국 이 5,760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선은 저희가 시간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빼고 나머지 분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은 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 텐데요. 또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배송 기간인데 시간을 제외한 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계산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분에서요. 이 시간을 60으로 곱한 것을 빼주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송 기간 시간이라는 필드는 저희가 이미 정수만을 뽑아내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 소수점을 알고 싶다면 전체 분에서 이 정수의 60을 곱한 것을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남은 분도 화면에 불연속형으로 추가해 보고요. 제가 시간과 분을 계산을 했을 때, 남은 분을 계산을 했을 때 이 두 식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두 식을 합치려면 우선은 시간과 분으로 제가 합쳐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각각의 데이터는 숫자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자 정보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정보로 변경을 해주는 함수는 이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저희가 좀 전에 계산한 이 시간을 문자로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라는 문자를 붙이고요. 그리고 또 string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번에는 배송 시간, 아까 남은 분을 치고 여기에 분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요. 이 차원의 시간과 분이라는 계산식이 만들어졌는데요. 얘를 불러다가 행에다 추가하면 그쵸? 몇 시간 몇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데이터 자체가 월 1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여서 생겼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계산한 것과 분으로 계산한 것이 동일하고 여기에 0분으로밖에 표현이 될 수 없겠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희가 태블로에서 계산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함수가 있고 그 중에서 날짜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도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어떤 문자 형태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 잘라주는 함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같이 연습을 해봤던 함수는 이 dateif라는 함수고요. 저희가 오늘은 minut을 사용해서 계산했지만 day 또는 months를 이 앞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그 기준으로 두 날짜 필드 사이의 값을 차이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전에 계산했던 이 배송 기간, 시간을 가지고 지도 위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매출을 크게 추가하고 배송 기간, 분이라든지 시간을 색상으로 추가할 때는 저희는 얘를 평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서 각각의 시도별 매출 크기와 배송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고급 계산식이라고 할 때 많이 언급되는 세부 수준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우선은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는 따라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선 세부 수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태블로에 데이터를 불러오면 우선 측정값과 차원으로 데이터 필드들이 구분됩니다. 그리고 측정값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값들을 집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매출액을 화면으로 가져왔을 때 이 매출열에 포함되었던 모든 행들이 집계되어서 전체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전체 매출이 아닌 제품 대분류별 매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또는 또 다른 차원을 추가하면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드릴다운 해서 값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태블로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이 경우에 지금 제품 중분류별 매출을 보고 싶지만 사실 나는 여기에 제품 대분류별 전체 합계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는 이미 이 화면에 추가된 뷰의 세부 수준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계산식을 세부 수준 계산식이라고 하는데요. 세부 수준 계산식에 사용되는 함수로는 이런 include나 exclude 또는 fixed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차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차원을 fix, 고정을 해서 이 수준으로만 나는 측정값을 집계해서 보고 싶다라는 계산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면상에 우리가 추가하는 어떤 차원 때문에 생성되는 뷰의 세부 수준과 관계없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 LOD 계산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예에 무슨 고객당, 뭐뭐당으로 계산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미 한번 집계된 집계식을 또 한 번 집계를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미 뷰에 집계가 되어서 화면에 추가가 되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구간을 나눠야 되는 경우 등의 LOD 계산식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제 계속 뷰의 세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뷰의 세부 수준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들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시각화 세부 수준의 구성 요소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빨간 박스에 포함되는 모든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어디에 놓게 되면 그 수준으로 뷰의 세부 수준은 쪼개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다시 한번 이 예시로 넘어가서 제품 중분류를 행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에 추가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 각각의 바는 다른 색상으로 세부 수준이 지금 쪼개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fixed나 include, exclude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제품 중분류라는 차원이 뷰에 추가되어 있지만 나는 제품 대분류별 매출액을 보고 싶을 때 저 태블로를 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총계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산식을 써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fixed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fixed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고정하고 싶은 차원 수준, 여기서는 제품 대분류죠. 제품 대분류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집계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의 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값을 열에다가 추가하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값들은 제품 중분류가 빠질 때의 이 전체 합계 값과 동일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미 뷰의 세부 수준은 중분류 수준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각각의 중분류의 제품 대분류 수준으로 집계된 값이 중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네, fixed라는 함수는 고정을 할 건데요. 그 고정을 하려는 수준의 차원을 그 뒤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집계하고자 하는 측정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fixed는 저희가 이제 exclude를 제가 먼저 설명드릴 텐데 사실 지금 이 예시에서 제품 대분류와 중분류가 이미 차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제품 대분류 수준으로 고정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중분류라는 차원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또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exclude라는 함수를 써서 중분류를 제외시켜도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exclude 함수를 쓸 텐데요. 차원, 이미 세부 수준을 결정하는 차원, 포함된 차원을 나는 내 계산식, 이 집계를 할 때 제외하고 매출을 집계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네, exclude 추가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fixed와 같은 결과를 불러오죠. 그럼 include는 무엇이냐? 제가 새로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주문 번호를 가져오고 각각의 주문 번호에 대해서 매출액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include 계산식을 쓸 텐데요. 이 include라는 계산식은 이 뷰 세부 수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차원이지만 내 계산식에는 고려해서 내가 집계를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뷰 수준에는 주문 번호만 추가가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이 지역이라는 차원도 고려를 해서 매출액을 집계해 보고자 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include를 열에 추가했습니다. 이 레이블을 켜보면 주문 번호별 합계 외출액과 include한 것이 사실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합계 매출액을 내가 평균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집계 수준을 변경하는 방법은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합계를 평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변경을 하고 봤더니 좀 전에 동일한 것처럼 보였던 값이 이 전체 매출액의 평균은 뭔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 include를 사용한 평균은 숫자가 좀 유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전에 추가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계산식에 고려했던 지역이라는 차원을 행에 가져왔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각의 주문 번호에 매칭되는 지역이 대부분 하나. 그렇겠죠. 주문을 할 때 하나는 뭐 어떤 제품은 수도권에서 주문하고 어떤 제품은 호남에서 주문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1:1 매칭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제품 코드라는 좀 더 세부 수준을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할 때 예를 들어 영수증 번호는 하나지만 그 영수증에 포함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전체 합계의 평균을 낸다라는 것은 가장 세부 수준인 이 제품 코드별 매출액을 합하고 가장 세부 수준이 이 제품 코드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 include라는 계산식은 이미 뷰에 추가되어 있는 차원 플러스 내가 이 계산식에 포함한 차원만을 고려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제품 코드를 뷰에 추가하기 전까지는 그냥 전체 합계를 이 차원인 1로 나눈 값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부 수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면 저희 태블로 온라인 도움말 등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교육을 위해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세부 수준을 이해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분석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해보려는 게요. 유입 시점별 고객 매출 키워드인데요. 주문 일자를 열로 매출을 행으로 가져오면 제가 마크 종류는 막대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각각 연도별 매출액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을 텐데 2014년도에 내 뭐 슈퍼스토어에서 첫 구매를 한 고객이 있을 거고 2016년도에 첫 구매를 한 고객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질문은 2014년도에 처음 내 고객이 되었던 뭐 어떤 고객이 2017년도에도 주문을 했는가? 했다면 이런 고객들이 전체 2017년도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이 주문 일자라는 필드를 색상에 두게 되면 이 색상이 뜻하는 것은 그냥 각각의 연도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고객별로 이 고객이 처음 구매한 시점인데요. 그럼 우선 처음 구매한 시점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미니멈이라는 함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미니멈 주문 일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미니멈 주문 일자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 테이블 중에 가장 첫 구매 날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객당 첫 구매 일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전에 배웠던 이런 fixed라는 함수를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화면에는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객명이라는 차원을 기준으로 고객별로 나는 최초 구매 일자를 알고 싶다라는 계산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새로운 차원이 생성되었고요. 이 계산식을 색상에다가 추가했더니 이제는 각각의 색상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2014년도를 보시면 2017년도에서 그렇죠. 당연히 2014년도에는 100%겠죠. 2017년도에서 2014년도에 처음 구매한 고객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을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구성 비율로 만약 보고 싶다면 조금 뒤에서 배울 테이블 계산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테이블 계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킥 테이블 계산, 그 중에서 나는 구성 비율로 보고 싶다. 그리고 이 구성 비율을 각각의 연도별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2017년도에서 2014년도에 처음 구매한 고객이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는 73.6% 정도가 되는구나 등의 정보를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이번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주문 번호당 평균 매출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죠. 우선은 주문 번호를 행에 추가하고요. 매출액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주문 번호에 대해서 만약에 레코드 수를 끌고 와서 보면요. 이 주문 번호가 갖고 있는 이 레코드 수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1인 경우도 있지만 이 주문 번호를 포함하고 있는 행의 숫자가 6개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동일한 주문 번호를 가지고 여러 제품을 주문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합계 매출액에서 얘를 평균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이게 주문 번호당의 평균 금액이 아니라 전체 합계를 그냥 레코드 수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주문 번호당 평균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뭐 구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는 이 분석 페인에 가서 평균 라인을 테이블로 그려보면 그렇죠? 이렇게 평균 수치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주문 번호라는 내가 궁금한 기준이 되는 차원이 화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LOD라는 시트로 넘어오셔서요.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 나는 이 주문 번호를 화면에 추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딱 주문 번호당 평균 금액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럴 때는 이미 이제 추가되어 있는 차원이 없을 때 어떤 차원을 기준으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LOD 계산식을 써야겠죠. 그러면 다시 하나 계산식을 만들어서 주문 번호당 평균이라는 식을 만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include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화면에는 없지만 집계에 포함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주문 번호라는 차원을 고려해서 내가 매출을 집계를 하고 이렇게 집계를 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주문 번호 숫자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게 되죠. 얘를 뭐 텍스트에 추가하고요. 이 집계 기준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672.762 저희가 좀 전에 평균 라인을 그렸던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는 같은 주문 번호당
평균인데 fixed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fixed라는 함수는 때에 따라서 include와 동일 또는 exclude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fixed라는 함수를 쓰고 내가 특정 기준 주문 번호로 매출액을 집계하고 싶기 때문에 집계를 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이 fixed를 텍스트에 가져와서 평균을 내면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죠. 혹시 그냥 매출을 평균한 것과 정말 다른가요? 라는 분을 위해서 그냥 일반 매출액을 평균으로 집계를 바꾸면 숫자가 332.467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LOD 계산식입니다. 사실 LOD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정말 많은데요. 혹시 궁금하시다면 구글에서 태블로 LOD expression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LOD를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예시 10가지였나요? 15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는 테이블 계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테이블 계산은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예시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측정값을 태블로로 가져오면 이 측정값이 집계돼서 보여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얘는 이미 한번 집계가 된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원본 데이터에서 뭔가 집계가 돼서 이미 계산된 이 값을 가지고 2차 계산을 하는 것을 저희가 테이블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계산 중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퀵 테이블 계산이라는 기능으로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지역별 매출액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얘를 가지고 2차 계산을 해서 뭔가 뭐 비율 차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아니면 구성 비율 등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구성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합계 매출액을 이 각각의 지역별 매출액과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미 원본 데이터에서 집계를 하고 그 위에 추가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테이블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계산을 사용하는 예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이제 제가 테이블 계산을 좀 종종 사용하는 경우는 정렬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내가 지역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림차순 정렬로 수도권에서 가장 매출이 높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부 수준인 한번 제품 종분류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정렬을 눌러줬죠. 그랬더니 이 정렬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자보다 책장 매출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자가 위에 있죠. 그리고 아래도 뭔가 정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정렬을 지워보기도 하고 다시 정렬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제품 중분류가 정렬되어 있는 목록을 쭉 살펴보실 때 의자, 책장, 복사기로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정렬되어 있는 순서는 만약에 내가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면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순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지역과 제품 중분류를 둘 다 고려해서 수도권 내에 가장 매출액이 높은 중분류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테이블 계산인데요. 이미 한번 집계되어 있는 이 합계 매출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에 추가되어 있는 매출 필드를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화면으로 끌어서 마크 카드의 세부 정보에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세부 정보에 추가하는 이유는 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이 필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계산 또는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이 합계 매출액에서 오른쪽 클릭 후에 킥 테이블 계산으로 가시고요. 순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는 순위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이죠. 순위를 클릭하면요. 지금 테이블 계산을 썼기 때문에 이 필드의 세모 모양 아이콘이 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필드의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뭐 연속형과 불연속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필드의 색상이 초록색인 경우는 태블로에서 연속형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인 경우는 불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설명드리면 이 초록색 필드로 표시되는 연속형 필드는 축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은 축을 만든 게 보이시죠? 반면에 이 불연속형 파란색 필드는 머리글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이 특정 값을 분할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를 그냥 연속형인 형태로 뭔가 어디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을 만들 겁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연속형으로 변경을 해주고 얘를 이제 지역과 제품 중분류 필드 사이에 놓아주면 이 각각의 필드의 매출 순위를 쭉 보여주고 있죠. 얘가 1위고 2위고 3위고 4, 5위까지 가고 6이 없네요. 6을 쭉 찾았더니 영남의 복사기가 매출액의 6위 순위가 6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수도권별 1, 2, 3, 4 그리고 영남의 1, 2, 3, 4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계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산 도구에서 내가 이 계산을 할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지금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박스 내에서 순위를 보고 싶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 도구에서 패널 아래로 변경을 해주면 이제 순위가 제대로 붙여졌죠. 그리고 이 순위를 가지고 정렬을 하면 당연히 이 정렬도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잘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계산식을 가지고 얘를 필터에 추가하시면요. 순위를 가지고 내가 1, 2, 3위만 보고 싶다 라는 등의 식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숫자는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경우에는 지금 불연속형이니까 머리글을 만들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머리글 표시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테이블 계산식을 사용해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수익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수익을 행으로 그리고 수익을 주문 일자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날짜 필드는 태블로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연도 기준으로 분할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얘를 뭐 분기나 월 기준으로 보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쵸? 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파란색이죠. 사실 얘네가 각각의 머리글입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연속형 분기로 바꾸게 되면 얘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얘는 축입니다. 그리고 필드는 초록색이 됐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연도 분기 월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위에는 불연속형 날짜고요. 아래는 연속형 날짜입니다. 저는 연속형 분기를 클릭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속적으로 2014년도 Q1에서 시작해서 2017년도 Q4까지의 내 수익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분기별 수익이 지금까지 내 사업에서 내가 냈던 수익 중에 가장 최대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요. 사실 여기는 뭐 날짜가 길지도 않고요. 딱 봐도 그냥 분기별로 저희가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2014년도 Q4하고 2016년도 Q4를 비교했을 때 이 2016년도 Q4가 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거 다시 새로운 기록이었나? 라는 것은 그냥 축에서 볼 때는 조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 수익인가? 라는 것에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수익 중에 최대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최대라는 것을 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 1에서 현재 가장 높은 수익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 테이블 계산이라는 목록에서 테이블 계산에 가시면 얘네가 우리가 테이블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running max라는 함수를 쓸 텐데요. 왜냐면은 이 max라는 함수를 단순히 쓰게 되면 그냥 이 각각 분기에서의 최대값일 거고 running max는 누계 값 중에서 2014년도에서 2014년도 Q4까지의 누계 값 중에서 최대를 알 수 있는 함수입니다. running max 안에 수익을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얘를 포함하기 전에 이 행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행에 일반 수익을 컨트롤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복제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왼쪽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그 위아래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크 카드도 각각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두 번째 수익에 뭐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수익을 레이블에 추가하면 이 각각의 값들은 사실 지금 누계 값 중에서의 가장 높은 맥스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기록 수익인가? 라는 것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sum 수익이 내가 지금 살펴본 계산한 현재 가장 높은 수익인가와 동일하면 얘는 기록 수익일 거예요. 그렇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수익이라는 참거짓 구문이 생성이 되었고요. 얘를 색상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라인 그래프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를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참일 때는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얘를 한번 이중축으로 겹쳐줘 볼까요?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금 늘리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일 테니까 주황색, 그리고 수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란색이고요. 그다음 다시 올랐죠. 아까 제가 갖고 있었던 2014년도 Q4하고 2016년도 Q4를 비교했을 때 2016년도 Q4 수익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거 기록 수익이라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테이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테이블 계산식의 계산 도구가 제대로 테이블 옆으로
잘 붙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새로운 주문 일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연도로 한 번씩 쪼개서 이 계산 도구에서 테이블인지 패널인지를 결정해야 될 때 지금 얘가 테이블이면 누계값이 그냥 전체 쭉 이어서 계산이 될 거고요. 얘가 만약에 패널로 얘를 변경해 주는 경우에는 바뀌죠. 왜냐면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수익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참인 경우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계산은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중축은요. 이 지금 행에 추가되어 있는 필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필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이중축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축을 혹시나 동기화 시켜주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또 생성된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쭉 동기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 교육에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